안녕하세요, 다나타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그 사람의 현재 상태입니다. 네, 이제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이게 저는 지금 헤어진 연인을 생각하면서 시작하는 리딩이긴 한데 여러분의 입장에 맞춰서 잘 해석하셔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상대방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1번 리딩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무언가 마음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지금 새로운 시작이라는 게 아직 행동으로 다 드러나진 않았을 수 있지만 마음속에서 뭔가 싹이 트고 있는, 그러나 굉장히 조심스럽다라고 합니다. 그게 어쩌면 헤어졌던 인연과 다시 만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이미 재회를 했는데 방어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상태. 연인이라는 사람이, 연인?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인연이 분명히 이제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완전한 싱글 상태의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마음 가는 사람이 너무 매력적이라든가 그 사람이 너무 나보다 수준 차이가 나 보이는 거야. 그래서 좀 자기가 이 사람이 날 왜 좋아하지? 많은 좀 고민 같은 걸 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마음이 가니까 일단은 행동을 할 것으로 보여요. 확신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건 아닌데 알아가는 마음으로 차근차근히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하고, 시작은 시작이지만 다시 시작이라면, 이게 지금 재회의 시작이라면 상당히 방어적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막 우르르 했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마음 가는 대로 다 표현하는 게 아니라 조금 벽이 있어요. 다 보여주기보단 뭐가 괜찮을까,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고민을 하고 넘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어쨌든 간에 연인 카드가 이렇게 떡하니 나오고 있어서 이 사람이 고민을 하더라도 마음 가는 대로 일단은 좀 진행이 될 것 같고, 재회를 바라셨던 분들이 지금 이 사람이 나와 재회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네, 재회의 확률이 굉장히 높은 카드긴 해요. 다만 과거에 있었던 문제나 고민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인지하고 굉장히 저울질하듯이 어떻게 해야 이게 이렇게 서로 진행이 될까, 원활하게 해결이 될까라고 생각하실 거라고 하네요. 좀 조심성도 많고 분석적인 스타일이에요.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막 감정에 따라 막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행동이 절제가 되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거나 표현을 할 때는 마음이 있어서, 그리고 플러스 그 사람 입장에서 자기 스스로 괜찮다라고 선을 딱 정한 만큼만 표현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감정 간다고 막 행동하진 않기 때문에
신중한 만큼 이 사람이 하는 말에는 좀 더 의미를 둬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여러분의 관계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단은 리딩을 하고 있지만 제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전제 사항이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약간 이별한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리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리딩을 이어나가도록 해볼게요. 자, 짠. 그리고 이분이 만약에 새로운 사람이 생긴 상황이라면 굉장히 고민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날까 말까, 아니면 이 사람 만날까 다른 사람을 만날까, 아니면 새로운 연인을 시작할까, 아니면 과거의 연인을 시작할까, 이런 식으로 좀 비교하거나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앞으로 좀 이어질 것 같다라는 겁니다. 완벽하게 확신을 갖고 현재 마음을 하고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저울질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자,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나에 대한 감정은 어떠할까?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을 생각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여요. 그리고 자신의 과거의 그런 행동들이나 둘 사이에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좀 되돌아보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울을 바라보고 있는 카드가 있는데 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것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좀 과거의 그 모습들을 다시 되감게 하면서 좀 이게 옳았나 저랬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와 비슷한 카드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여왕 카드와 나인 완드 카드가 이렇게 또 다시 나오고 있는데, 어쩌면 지금 여러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과의 관계가 이 사람한테, 여러분이 아직도 이 사람한테는 되게 매력적인 거예요. 근데 조심스러운 거죠. 예. 벽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완벽하게 다 모든 걸 이렇게 다 보여줄 수는 없는 그런 마음 상태라고 보여지고, 행동을 할 수는 있겠다 보여지거든요. 아까 에이스 컵이 나왔었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시작하고 있는 그 마음, 재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과의 관계라면 이분은 분명하게 재회의 의사를 밝혔을 거예요. 말했다시피 조심스러운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막 행동한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조심해야겠다, 좀 한 땀 한 땀 내가 여기서 이렇게 쌓아가야겠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아가야 될지, 이제 내가 좀 알아가야 할 것들, 서로를 위해서 그런 거를 공부하듯이 생각하고 맘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심인가요? 지금 나랑 다시 만나자고 했는데 진심이에요? 라고 그런 질문을 하고 계신다면 진심일 거예요. 다만 이 사람은 자신의 행동과 과거에 있던 것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부분보다 걱정이 많아요. 예, 어떤 걱정인가? 어쩌면 여러분들 사이에 현실적인 그런 갭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예를 몇 가지 들 거예요. 제가 지금 제너럴 리딩이 아니니까 카드가 이렇게 나왔다고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그 상황에 따라, 경우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점 이해해 주세요. 이 사람은 아직 자기는 사회 초년생이라든지 좀 공부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좀 그런 뭔가 배워가야 되는 과정일 수 있어요. 즉 완성된 상태는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 비해, 상대방에 비해 여러분의 위치나 여러분의 모습이 갖추어져 있다거나 이미 잘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혹은 여러분의 기준이 이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보다 높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만약에 데이트할 때 최대 10만 원인 거야. 근데 여러분은 최대 30, 50 이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나한테 만족할까? 내가 이 사람한테 충분할까? 좀 그런 부분에서 자격지심 아닌, 자격지심보다는 현실적으로 그걸 고민하는 거죠. 이게 될까? 과연 나 없이도 잘 사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왜 날 좋아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스스로 잘 살아야 되는 게 우선일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해야 할 것들, 공부를 해야 된다거나 일을 해야 된다거나 좀 자기의 상황이 이렇게 한 땀 한 땀 계속 차곡차곡 이제 쌓아가야 되는 시기에 내가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내 생활이라고 해야 되나요? 나의 삶을 꾸려나가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관계나 연애에 대해서 내가 그럴 여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 한 분이 연애가 그다지 필요한 사람이 아닐 수가 있어요.
뭐 독신주의자라든지 굳이 뭐 연애를 해도 꼭 결혼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진지한 마음보다 그냥 내가 나를 챙기며 사는 게 더 중요하다든지 그런 연애보다는 개인의 기준이 더 먼저 있는 아니면 혼자서도 잘 사는 그런 것들이 이 사람에게 좀 걱정의 요소로 이 사람의 걱정에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게 해라고 했을 때 마음은 가는데 현실적인 부분에서 확신을 받기가 어렵다거나 결혼이라든지 그런 거가 지금 자기 입장에서 괜찮을지 환경적으로 내가 괜찮을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이 카드에 지금 숫자가 좀 이렇게 나와서 그렇긴 한데 예외적인 드문 경우에 이제 두 분 중에 한 분은 혹은 두 분 다 이미 파트너가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이미 짝꿍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사람 지금 여러분들 사이가 이렇게 지금 걸려 있는 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부분, 현실적인 부분에서 내가 이 사람과 완벽한 관계를 이루기보다는 약간 좀 개별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으로 가는 것, 혹은 그게 한계라는 것, 그런 부분이 이 사람의 머리를 좀 아프게 한다. 그래서 벽이 세워져 있다. 상처받기가 싫으니까 고민하면서 마음 가는 대로 표현은 하지만 확신을 가질 수 없는 부분에 좀 걱정을 한다. 만약에 삼각관계가 진짜라면 아까 봤던 그 환경적인 요소도 이 사람 자체는 지금 새로 마음 가는 사람은 있지만 이미 지금 짝꿍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울질하면서 조심스럽게 나아가는 걸 수도 있어요. 예, 지금 제너럴 리딩은 이런 부분에서 좀 힘들어요. 딱 그 관계에 정의가 내려져 있으면 그거에 따라 그 상황으로부터 스토리가 쫙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정해져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중구난방으로 왔다 갔다 하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 사람은 나를 다시 만날까? 아니면 그냥 다른 길을 갈까? 새로운 사람 만날까? 이렇게 딱 그냥 깔끔하게 나눠서 볼게요. 이 사람은 나를 다시 만나려고 할까?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할까? 이분은 딱히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미 데스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엔 자기는 일단 끝난 그 상황에서 벽을 치고 있을 거라고 해요. 감정이 완벽하게 마무리가 안 돼서 새로운 사람한테 가기에는 아직 여유가 안 된다라는 느낌이고요.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분이 이성적인 사람이라 했잖아요. 감정 가는 대로 막 하는 게 아닐 거라고. 지금 그런 사람이 좀 마음 독하게 먹고 결단을 낸다라고 하거든요. 만나든지 완전히 끝을 내든지 여러분과의 관계가 다시 쉽게 또 끊어질 때 안 끊어지고 이렇게 이어질 수는 있다라고 해요. 좀 뭔가 다 채워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둘 사이에 오고 간 뭔가는 있는 거야. 그래서 마음은 되게 크게 쌓여 있어요. 마음이 적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멀리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어쨌든 이 사람은 지금 새로운 사람보다는 여러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을 가질 것이라곤 하나 아까 봤던 것과 비슷하게 이게 내가 완벽하게 둘이서 짝꿍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약간 결국 같이 있어도 혼자 아니면 아, 마음이 있는데 마음은 있지만 지금 아주 극단적인 경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는 모두에게 해당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긴 한데 이 사람이 지금 연락을 못하고 있다거나 뭐 이런 게 만약에 두 분 중 한 분이 짝꿍이 있는데 걸렸어.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극단적으로 변했어요. 눈치를 많이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락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상황으로부터
많이 벗어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다른 하나는 결혼과 관련해서 결혼과 나는 만나고는 싶은데 결혼까지는 모르겠다. 아니면 그게 어느 쪽이든 간에 결혼과 나의 안정, 그러니까 개인에 집중한 삶과 뭔가 짝꿍, 결혼, 가정 이런 것이 이렇게 부딪히는 느낌이 있어요. 그게 키워드로 보여져요. 두 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일단 대중적으로 키워드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해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스트레스가 끝나지 않아. 좀 계속 가는 것 같고 과거에 이어져 왔던 것 같고 머릿속에 계속 맴도니까 마음이 간다 하더라도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건 아니야, 내가 끊어내야 돼 라고 결단을 내린다라고 나오거든요. 칼을 들고 뭔가 이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야 돼, 마음은 가지만 벗어나야 돼,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좀 부딪혀요. 이게 현실, 왜 현타 온다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내가 딱 와닿는 그런 순간이 있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로부터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일단 여기서 멈추고 도망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는 게 맞을까, 계속 이어가는 게 맞을까를 이분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막 어떻게 한다라는 느낌보다, 새로운 사람에 대한 생각보다 그냥 본인의 기준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것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요. 여기서도 좀 그런 부활의 카드가 나오는 걸 봐서 여러분과의 관계가 지금 뭔가 끊어진 상태에서 이제 시작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지? 어떤 식으로 내가 이거를 이해해야 되지? 그 구분선? 안전거리?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리딩이 좀 깔끔하게 떨어지는 느낌은 아닌데요. 여러분 입장에서 그럼 이 사람한테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을지, 이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마무리로 보고, 여러분도 스트레스가 심하시다라고 나오네요. 행동을 어떻게 특별히 하기보다는 정말로 이 사람도 똑같은 카드긴 한데 내가 무엇이 옳은지를 조금 구분을 해봐야 돼요. 네,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행동을 한다기보다 나의 마음 상태나 지금 이게 정말로 삼각관계에 연루되어 있던 거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벽을 치고 지키는 게 필요해요. 만나서 놀 수도 있다라고는 보여져요. 근데 벽을 세우고 뭘 한다? 숨긴다. 숨겨야 되는 관계일 수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예, 여러분이 섣불리 움직이기보다는 비밀을 지킬 수 있는 한에서 비밀을 잘 지키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관계처럼 느껴지지가 않네요. 계속 리딩을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나이대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제가 상담을 하면서 보통 조금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 가정이 있으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의 리딩으로 느껴져요. 저한테는 순수한 애기들의 연애 느낌보다 고민이 많고 현실적인 부분에서 마음에 걸리는 게 있고 조심스럽고 벽이 세워져 있고 그런 것들이 겁없이 연애하던 시절의 연애 같진 않거든요. 끌리지만 조심해야 되는, 현실을 생각해야 되는, 그리고 이 사람 말고 내가 더 생각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연애의 복잡함이 느껴집니다. 1번 분들 제가 리딩을 좀 복잡하게 해서 죄송하고요. 이런 분들은 상황이 상황인 만큼 그냥 개인 상담을 받아보는 게 훨씬 깔끔하게, 속 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1번 분들의 그 행동에서는 그 방어적인 행동, 그리고 조심스럽게 내가 감춰야 될 것들은 감춰야 된다라는 거 고민하셔서 어떤 게 옳고 내가 어디까지 해도 괜찮은지를 잘 구분해서 현실적인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리딩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2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분들, 지금 그 사람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약간 헤어진 사람을 대상으로 보는 리딩이고요. 그 사람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보고 그 사람이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인지를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회의 운의 개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다시 만나려고 할까? 아니면 새로운 사람 만나려고 할까? 이런 식으로 나눠서 구분하는 것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그 사람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이 사람은 지금 뭔가 시작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와 있네요. 그리고 저울질도 하고 있고요. 고민을 많이 하네요. 지금 대칭적인 카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스티스, 식스펜타, 투펜타까지 좀 사람이 고민이 좀 많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좀 모르겠다? 이렇게 꿍꿍이가 있는 것 같다? 숨기는 게 있는 것 같다? 라고 느낄 수 있겠대요. 네, 이분이 좀 비밀스러운 캐릭터일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사람이 지금 새로운 관계가 들어왔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인지 여러분이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시작의 느낌이 분명히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 새로운 시작과 관련해서 이게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결과부터 얘기하자면 이분의 마음속에 연애라는 것보단 뭔가 상처 같은 게 일어나서 상황이 자기 뜻만큼 잘 안 됐다거나 이 결론이라고 하죠. 고민을 했는데 고민의 답이 행동을 하기보다는 좀 행동을 멈추는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이 속 편하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좀 생각을 오래 하실 것 같다. 결론 안 낸다 하더라도 그 고민하는 시간 동안에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이다.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 라고 나옵니다. 지금 이 시작과 관련된 게 여러분인지 뭐 새로운 사람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아직은 몰라요. 그런데 이분의 마음속에 굉장히 비교하고 저울하는 그런 느낌, 그리고 상황이나 뭐 주변 느낌이 좀 빠르니까 본인 자체는 이 빠름 속에서 판단을 내리려고 하는 걸 굉장히 주저할 수 있다. 결론 내기보다는 생각에 잠길 수 있다. 그리고 과거의 생각과 비교했을 때 과거의 생각과 다르게 다른 쪽으로 생각을 좀 전환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고요. 이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과 헤어질 때쯤에 바람을 폈던 사람이라면, 아니면 두 분의 관계에서 바람과 관련된 키워드가 있었다면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 사람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런 마음일 수도 있어요. 네, 어느 쪽에서 그런 불신과 뭐 약간 배신과 관련된 키워드를 줬는지 모르나 이 사람의 환경에 그런 배신과 관련된 비밀스러움과 관련된 키워드가 있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냥 현재 상황이 좀 머리를 잘 써야 되는 상황. 그래서 일단 현재 리딩은 시작의 느낌과 동시에 많은 것을 재고 따지는 사람의 복잡한 심경, 그러나 그 복잡한 마음이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될 확률이 높고 그 결과 상처 입는 어떤 좀 좋지 않은 그런 결론으로 날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네. 자, 그럼 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어떠한가? 여러분에 대한 마음에 상처가 크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과 다시 연락은 시작했을 수 있네요. 어쩌면 그 아까 들어왔던 시작에 관련된 카드가 여러분한테 연락이 왔다거나 두 분이 다시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문자를 좀 빠르게 진행하고는 있는데, 근데 이분은 아직 그 상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깊다. 그래서 믿지는 못하겠어서 섣불리 행동하기보다 과거에 그 자기를 상처 줬던 그 생각에, 그러니까 그 충격에 잠겨 있어서 섣불리 막 편하게 표현을 못할 거라고 보여져요. 마음 간다라고는 해요. 마음은 분명히 있는데 편하지 못해요. 일단 충동적으로 마음 가는 대로 행동을 했을 거라고 보여져요. 문자 같은 건 하고 있었겠지만 비교하는 이유가 시작은 시작인데 내가 분명한 그 고민거리, 실망스러웠던 부분, 우리 사이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불신, 배신 이런 것과 얽혀서 좋아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섣불리 행동을 못할 수 있다. 이분은 여러분과 관계를 어떻게 하고 싶을까 했을 때 데스 카드거든요. 잃고 싶진 않아요. 근데 과거와 똑같이 이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좋아하는 마음은 아직도 크다는 말이에요. 컵이 많아요. 내가 좋아하니까 놓고 싶진 않거든요. 근데 옛날 같은 관계로는 갈 수 없어.
그런 느낌이에요. 다시 시작한다면 확실하게 해. 난 옛날처럼 똑같이 하진 않을 거야. 이번에는 내가 원하는 걸 좀 확실하게 해서 가야 돼 라는 걸 확신받고 싶을 거예요. 만약에 둘 사이가 좀 이제 결혼 정년기 분들이라면 거의 좀 그 정도의 진지함을 약속하는 느낌으로 시작한다는 거죠. 그냥 가볍게 만나는 사이 말고. 진지함을 좀 요구할 확률이 높고요. 두 분 사이에 신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고민하는 거라면 이분은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확신을 얻고자 할 겁니다. 두 분 사이에 누가 어떤 신뢰를 깨트렸는지 몰라도 누가 뭘 어떻게 했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신뢰 문제 관련해서도 좀 서로 사이에서 갑갑함을 느낄 수 있는, 만약에 이 사람이 바람을 폈다 하더라도, 만약 이 사람이 바람을 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 널 못 믿겠어 하면서 이것저것 다 꼬치꼬치 따지려고 한다, 깝깝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상대방은 만약에 여러분이 뭐 좀 신뢰를 깨트렸다, 이 사람은 여러분을 믿지 못하니까 자꾸 편집증, 자꾸 의처증 의부증처럼 이 사람 지금 뭐하고 있을까, 이 사람 이게 진짜일까, 거짓말 아닐까 하면서 혼자를 막 갉아먹는 생각을 하며 고민한단 말이죠. 거기서 자기가 상처를 입으니까 그런 과정들이 스스로를 힘들게 하니까 이게 정말 옳은가를 고민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나이대가 결혼을 생각해야 되는 분들의 경우 이분이 그것까지 보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저울질을 해서 만날만 한 상황인가, 이 사람을 믿고 계속 가야 할까 말까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라고 합니다. 아무튼 마음이 있으니까 그 정도로 고민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을 계속 만나려고 할지 아니면 그냥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할지 일단 마음을 좀 떠보고 그 다음은 여러분 입장에서 이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까? 이 사람은 여러분을 계속 만날까? 아니면 그냥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할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분과의 관계에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뭐가 껴있어. 불편한 게 확실하게 눈에 딱 들어와 있어서 완전히 떠나지는 못해요. 근데 자기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가담하진 않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과의 관계가 지금 대화를 다시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대화는 하고 있는데 새로운 사람의 인연이 더 강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저울질하는 게 새로운 사람과 여러분의 관계를 저울질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오늘 리딩을 좀 주제를 좀 잘못 정한 것 같아요. 확실하게 딱 가드라인을 정하고 갔어야 했는데 이분 입장에서는 여러분과 관계를 끊지는 못해요. 그러나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이 만나러 와, 찾으러 왔을 때 찾을 수 있을 정도의 거리에 서 있어요. 보일 정도로 서 있어. 근데 본인이 먼저 다가가서 만나자 어쩌자 저쩌자 하진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이는 자리에는 서 있고 여러분이 찾을 수는 있게는 해놨는데 자기가 적극적으로 여러분을 찾으러 나서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과 시작되는 중에 다른 사람이 이미 있을 수 있다는 점. 이미 얘기하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면 나타나고 있는 존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금방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마음이 더 쓰일 수 있다. 그리고 진지하게 생각한 건 아니더라도 마음이 잘 맞을 거라고 보여져서 아마 상대적으로 여러분과 아직도 감정이 있으니까 여러분과의 얘기나 관계가 이어지더라도 다른 사람한테도 마음이 많이 쓰여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결정을 딱 한 사람으로 하기보다 생각을 내려놓고 둘 다를 가져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양다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귀는 게 아니다 하더라도. 양쪽을 다 끌고 갈 수 있으니까 결론을 쉽게 못 내리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투펜타에다가 좀 고민을 하면서 계속 저울질하면서 비교하듯이 간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미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있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만나보자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사람은 여러분을 내치지도 않을 거면서 그러면서도 여러분 사이에서 뭐가 안 맞았던 거, 문제가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자꾸 이렇게 할 거예요. 손가락질 하듯이 이러니까 안 되지 우리가 이러고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잘못한 사람인데 그런 소리 할 거는 아닌 것 같으니까 만약 이 사람이 정말 문제의 원인이라면 빨리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솔직히. 근데 여러분이 잘못을 했는데 이 사람을 놓고 싶지 않다. 그러면 더더욱이나 이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쉽게 놓아주지 않을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편하지 않아요. 문제가 너무 확실해. 눈에 보여.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못 내려놓는 건 좋아하니까. 그런데 새로운 사람한테도 마음이 갈 거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알고 있어야죠. 이 사람이 지금 나 말고도 다른 인연이 이미 들어왔거나 곧 들어와서 마음을 나한테만 쏟진 않을 것이다 라는 것. 그런데 나한테도 감정 있는 만큼 상대방한테도 감정이 굉장히 빠르게 커져갈 거란 말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걸쳐져 있는 상황이 싫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마음을 조금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카드를 뽑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입장에서 이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여러분도 따져보고 자유롭게 떠나요. 네? 떠나요. 자유롭게 가세요. 어차피 계속 싸우고 반복됐단 말이에요. 참아주면서 받아줄 필요가 없어요. 뭘 얘의 기준, 얘의 생각 이런 걸 맞춰주고 있어요. 내가 얘한테 배신당할까봐 먼저 칼 꽂는 게 아닌 이상 이 관계가 믿음이 생기긴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계속 완벽한 끝을 낼 만큼의 싸움은 아닌데 계속해서 그런 신경질적인 다툼, 불편함, 배신감, 그리고 얘가 지금 나한테 진실을 말하고 있나 하는 의심들,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거기서 내가 맞춰주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잘못을 했든 상대방이 잘못을 했든 이미 깨진 신뢰를 돌이키기에는 지금 좀 먼 길을 왔어요. 내가 너무 그 현실보다 이상적으로 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봐도 내 마음에 안 내키니까 다시 이 사람한테 돌아가는 그런 마음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사람이 최고인가?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건 아니에요. 답이 나지 않을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선택해주기에는 지금 좀 뭔가 둘 사이가 많이 삐그덕거리는 느낌이고 딱 이렇게 안 맞아요. 합이. 제가 만약에 개인 리딩에서 이런 카드가 들어왔으면 이 사람 계속 만날까요? 라고 했을 때 이 사람한테 자신감만 채워주는 행동을 하는 거지 여러분한테 좋을 건 없는 것 같다. 지금까지 내가 노력한 것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계속 그렇게 기다린다고 한들 답이 없어요. 대화가 안 통해. 서로 대화가 안 통하고 오해가 계속 쌓이는데 거기서 내가 지금까지 노력을 운운해 가면서 기다려봤자 내가 좋아서 간다 하더라도 내가 다 맞춰주면서 그 사람 비위 맞춰주면서 그 사람의 기준에 내가 맞춰줘야지만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내가 못되게 군 게 있어가지고 이제 내가 좀 참아야지라고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바라는 게 뭔지 생각해야 돼요. 과거에 좋았던 거, 내가 노력했던 거 둘째 치고 지금 시점부터 내가 원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 제일 잘 아실 것 같은데 똑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물 건너 간 거예요. 오히려 차라리 그렇게 좀 할 말하고 나도 이렇게 끄집어내서 얘기할 거 하고 따질 거 따지고 넘어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어요. 지금까지 말을 안 해왔다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깔끔한 결론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도 그분도 서로를 완벽하게 정리를 못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믿지도 못하면서 놓지도 못하고 있는 마음은 있으나 현실적인 부분에서 무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저분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흐지부지하게. 여러분이 조금 더 단단히 마음 먹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리딩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3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여러분의 상대방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이별 후의 상황을 고려해서 보고 있고요. 제가 앞에 1, 2번은 약간 좀 이별 후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좀 오픈해서 읽긴 했는데 이제 좀 더 확실하게 주제를 정해서 이별 후에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두 개 다 같이 나왔어.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이분은 지금 잘 지내고 있네요. 일단은 자기가 할 일들 하면서 하고 있고, 조금 이별 후에 후폭풍까진 아니나 자기 스스로 마음 먹은 것에 자기 스스로 결단 내린 것에 대해서 자기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더 먼저 다가가지 못하고 입 다물고 약간 차단까지 했을 수도 있어요. 차단이나 뭐 좀 이렇게 뭐 언팔한 거지. 팔로우 이제 언팔하고 좀 혼자 좀 이렇게 사람들과 거리를 지고 대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 자기 혼자 웅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관심이 사라진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뭐 주변 상황을 좀 살펴보고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뭐 하는지 나름대로 살펴볼 수는 있으나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있는 상황은 아닐 거라고 보여져요. 좀 할 일 하면서 냉정하게 자기 거 챙기며 살고 있는 사람, 일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미래 위치를 보면은 좀 안정적으로 자신의 일이나 새로운 출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네요. 이 사람 자체가 지금 뭔가 잠수 타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서 다 바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되게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근데 본인 나름대로는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지금 행동하고 있다라고 해요. 좀 충동적으로 좀 뭔가 이렇게 하고 있고, 미래에 대한 생각도 하고 있고, 좀 쉬고 있는. 왜냐? 머리가 아팠대요. 만약에 이별 후에, 이게 오래된 상황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별 후에 무언가 뭐 적극적으로 하고 싶지 않았다가, 지금 막 갑자기, 나 짜장면 먹고 싶어, 짜장면. 나 지금 여행 가고 싶어, 여행. 나 지금 자전거 타고 싶어, 자전거.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막 하고 있는데 사람들과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혼자 걸 하고 있다. 좀 선 긋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엄청 못 지내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원래 고민했던 것들, 해결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정리하지는 않은 것 같고, 마음을 단단히 먹기 위해 내가 선을 딱 긋고 자기 챙기는데 더 집중하고 있는 회복기의 사람? 그런 식이에요. 네. 물리치료에 적극적인 그런 느낌입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이제 알아 누워있던 시기는 끝났고, 이제 물리치료를 시작한 느낌의 사람인데, 이제 치료하는 동안에는 병원에 있으니까 연락받을 수 없어. 그런 느낌이에요. 연락 안 받고 있다. 여러분에 대한 마음은 어떨까? 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어떨까? 이 사람은 여러분이 되게 매력적이고 좋으나, 아까 제가 봤던 생각을 내려놓은 카드가 여러분을 생각하는 마음이 나오거든요. 믿음이라든지 신뢰가 좀 깨져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뭐 등등등 다 포함해서 같이 있을 땐 분명히 좋은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을 판단하려고 했을 때 좀 뭔가 불편해요. 이 사람은 여러분이 자기가 스스로 잘난 걸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즉 여러분이 자기 눈에는 되게 혼자서도 잘 살아요. 우왕 잘 살아. 너무 좋아 보여. 그런 느낌이에요. 나 없어도 잘 사네? 허!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생각하기 싫어요. 머릿속에 막 부정적인 생각들이 올라와. 막 올라와. 근데 거기서 내가 아무리 막 저울질하고 고민을 해봤자 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씨 모르겠다 이러고, 생각하기 싫으면 누워서 그냥 있는 거야. 누워서 폰 보다가 또 폰 뒤집어 놓고 또 쉬다가 자려고 하는데 잠도 안 와. 왜? 머리가 복잡하거든요. 머릿속에서 계속 그런 비교질 아니면 저울질 이런 걸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과 좋았던 생각은 하지만 좀 그런 부분에서 이 사람이 자신감이 좀 부족해 보이기도 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배신감이나 굴욕감을 준 사람이라면 그 부분에서 스스로 계속 좀 불편해지는 기분을 느끼고 있을 수 있어요. 나 갖고 장난친 거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러분을 지켜보고는 있을 순 있는데,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아요. 둘 사이에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구설을 타서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둘 사이가 어떤 식으로 이제 이어졌던 간에 그게 아니면 둘 사이에 있었던 그 다툼, 갈등이 도대체 얘는 나한테 진심이 뭐였지? 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가네요. 예. 나 갖고 장난친 거야? 막 그런 느낌으로 느껴지는데. 예. 이런 스트레스가 너무 크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안 좋은 감정, 서운한 감정이 잔뜩 올라와요. 그게 쉽게 끊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그런 게 올라올 때마다 자기를 지키려면, 나를 보호하려면 벽을 세워야 돼 하면서 벽 뒤로 들어가는 느낌이네요. 이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여기엔 답이 없어. 이미 신뢰는 깨졌어. 나는 선택을 해야 해. 그 선택은 나를 지키는 선택이야. 네, 그런 느낌이네요. 재회의 느낌이 카드만 봤을 때는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이 사람은 여기에 그 똥통에 빠진 느낌? 좀 되게 좀 네, 좀 그런 이상한 말이긴 한데 마음에 그냥 똥물이 가득 차 있어요. 이 사람 자체가 부정적인 것보다 그냥 막 생각하면 계속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떠올리면. 이 모든 제너럴 리딩에서 개인사를 다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으니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긴 어렵지만 이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크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덮고 싶은 거예요. 마음은 아직 있으니까 아직 결론까지는 못 냈으나 결론을 내야 돼! 이러면서 말 안 하고 입국 닫고 그냥 자기 거 챙기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을 계속 만나려고 할지 볼게요. 이 사람은 여러분을 계속 만나려고 할까요? 이 사람한테는 지금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에는 좀 불편한? 피곤한? 뭐 해결할 것도 많고 뭔가 주변 사람들의 상황이나 이런 게 복잡한? 본인은 본인 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있는 게 더 나은 그런 느낌이고요. 여러분과의 관계는 이어질 수는 있어요. 이어질 수는 있는데 이게 같은 부서 안에 있다거나 같은 그룹 안에 있다거나 하는 식의 그런 거라면 거기서 그 과거에 그 힘들었던 거 제가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과의 관계를 떠올리면 이렇게 부정적인 게 올라온다고. 그게 가득 차 있어요. 같이 간다 하더라도 다시 만난다 하더라도 아니면 얼굴 볼 때마다 그게 올라온대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오래되었거나 오래 또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만날 수는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는 여러분을 선택할 수는 있는데 이 사람이 인기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의 그 안정적이고 뭔가 온화해 보인다거나 신중해 보이는, 진중해 보이는 그런 약간의 고급진 이미지가 있어서 사람들이 계속 달라붙을 수는 있어요. 다만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을 편하게 만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선택하기보다는 다른 기회가 있어도 일단은 여러분과 이어질 수는 있고요. 본인의 선택이든 본인이 선택일 수도 있고 그냥 관계적으로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거나 편하게 만나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이기가 좀 어려운 리딩이에요. 만날 수는 있으나 이 사람의 마음에 그 불편함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이 사람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를 보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입장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지금 두 분이 일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거라면 일단은 그냥 내 일, 내가 해야 될 것들에 더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현실적인 부분을 좀 먼저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분의 관계에서 여러분도 속상한 부분, 여기서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충분히 마음 표현을 해야 돼요. 잘못했다라든지 감정적인 어떤 서로의 사과나 이해가 필요해요. 감정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두 분이 일적인 관계를 얽혀 있으면 일단은 일적으로 옳은 행동을 하는 게 맞고요. 일적인 거 아니에요 한다면은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 중요한 것들을 먼저 하는 게 좋아요. 현실적으로 내가 챙겨야 될 것들을 챙기는 게 더 옳다. 이 사람과의 관계의 모습은 끝을 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이 사람과의 관계의 끝은 어느 정도 이미 결론 나 있을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문제 같아요.
너무 상대방한테 감정적으로 뭐가 이렇게 부정적인 게 많이 커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을 원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의 현실적인 부분에 더 집중을 하는 게 이 사람한테 관심을 쏟는 것보다 더 맞을 것 같다, 나을 것 같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갑갑함,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든 간에 그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이라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도 그게 또 나와.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결국엔 지치겠죠. 누가 먼저 지치느냐의 싸움이지 이게 이어질 수는 있어도 끝까지 갈 수 있는가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리딩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4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여러분들의 헤어진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재회운으로 보는 카드고요. 여러분의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보고 그 사람은 지금 여러분한테 어떤 마음인지 그리고 여러분과 다시 만날지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만날지 이런 식으로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그 사람은 지금 잘 지내고 있네요. 사람들 만나고 일 열심히 하고 좀 일이 많을 수도 있어요. 일이나 공부해야 되는 생활적인 부분에서 현실적인데 굉장히 애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여지고 되게 피곤할 것 같아요. 많이 힘들고 그 눈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이 사람이 최근에 뭐 승진을 했다든지 업무가 뭐 일이 들어왔다든지 얻어진 게 있을 거긴 한데 그로 인해서 번아웃이 올 것으로 보여요. 금방 좀 다 소진될 것 같아 에너지가. 그래서 많이 힘들어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운이라든지 그런 것도 보이고 이 사람의 지금 새로 시작하는 일, 인생에서 좀 중요한 현실적인 부분에서의 시작 같은 게 큰 키워드로 들어와 있어서 연인이 이 사람의 머릿속에 지금 들어와 있긴 해요. 그게 여러분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일이 더 빡세다. 일이 힘들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내가 하기가 힘들다라고 보여지고 어쩌면 이 사람이 뭐 일 때문에 거리를 멀리 떨어져야 된다거나 이동을 많이 해야 된다거나 일이 아니더라도 이사라든지 상황 자체가 좀 많이 변화하면서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불편한 상황이 나타나면서 그게 관계를 이어나가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뭐 두 분이 재회를 아직 했는지는 모르죠. 재회 오늘 이제 보는 거니까요.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상황을 맞춰서 따라가는데 그게 중요한 일이라서 그냥 자신의 마음대로 막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일이 좀 많이 중요하게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럼 여러분한테 감정이 어떠한지 마저 보고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어떤 마음이죠? 자기도 지금 모르겠대요. 여러분한테 아직도 좋아하는 마음은 남아있으나 연락을 하거나 연락을 할 정도의 그런 생각의 정리가 된 상황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내가 마음 가는 것과 계속 마음을 지금 고민하고 있대. 예,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는 게 옳을까? 그러기에는 자기는 지금 자기가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네. 결단을 내리고 싶은데 서로 관계가 있었을 때 서로 좀 아쉬웠던 거, 속상했던 거, 서운했던 거, 자기가 뭐 미안한 걸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갈무리가 안 된, 그러니까 클로저에서 궁금한 게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은 그때 나한테 어떤 마음이었던 건지 그 말의 의미가 뭐였는지 뭐 이런 것들 등등 생각은 많아요. 관계가 아직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되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좀 시간을 갖자라고 하고 서로 이제 벽을 세우고 있든 아니면 이 사람 자체가 이 사람이나 여러분들 사이에 뭐 누군가가 차단을 했다거나 하는 식으로 관계가 뭔가 벽이 이렇게 있어서 완벽하게 소통되고 있는 상황은 아닐 수 있는데 마음의 깊이를 많이 고민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마음이 꽤 컸네요. 마음이 꽤 컸기 때문에 쉽게 놓기가 어렵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만약에 연락을 한 상황이라면 연락이 온 것에 대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말을 표현해야 될지, 감정대로 얘기를 하는 것을 내가 어느 정도까지 감정을 표현해도 되는가를 굉장히 고민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기회가 있는데도 그 기회를 섣불리 다 반기면서 막 이리 와 이리 와 저 너무 반가워 막 이렇게 하는 게 못해. 그렇게 못한대요. 기회가 있어도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이런 느낌이에요. 신경이 많이 쓰이네. 되게 좋아하긴 되게 좋아한 것 같은데 조심스럽대요. 실수하기 싫어서 재회 이런 것에 대해 굉장히 고민한다. 지금 이런 시장의 느낌의 카드들도 있고 이 사람 자체가 고민하는 게 다 자기 감정 표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없는 건 아니나 완벽하게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방어적으로 굴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이 사람은 여러분을 계속 만나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인연을 더 만나고 싶어 할지, 이 사람은 여러분과 계속 만나려고 하는지.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뭐 사람들을 만날 때 이렇게 딱 감이 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것이라고 보여져요. 아직은 없을 수 있는데 인연이 들어올 거라고 보여져요. 아니면 들어왔는데 본인은 아직 그 관계가 뭐 어떻게 될지 정의를 못 내린 상태일 수도 있어요. 잘 모른다거나 확신이 없다거나. 근데 분명하게 이 사람한테는 지금 새로운 인연의 카드가 훨씬 더 강하게 나왔어요. 아직 자기도 모르는 혹은 정하지 않은. 여러분과의 관계는 끊어지진 않고 있으나 연락이 되고 있다거나 아니면 연락이 될 수 있는, 근데 결단을 어느 정도 내리려고 한다. 이게 어떤 결단일까? 두 사이가 어떻게 된다는 걸까? 했을 때 아주 솔직히 얘기할게요. 다시 만난다거나 연락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장거리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거 자체가 거리감을 얘기하는 거라서 장거리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은 여러분이 다가왔을 때 기회가 있다는 거를 알더라도 섣불리 마음 가는 만큼 표현은 못할 것이라고 하네요. 고민을 하고요. 상처받았던 부분에 자기가 선을 그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여요. 쉽지 않아요. 이 사람이 결정을 못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자기가 지금 상태에서 큰 변화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요. 자기가 지금 고민하고 따져야 될 거, 해야 될 것들, 챙겨야 될 것들, 내가 자리를 잡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까도 앞에 일적인 부분에서 시작하는 것과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 피로감이 쌓여있는 상태. 그리고 앞으로도 뭐 변화가 있을 건데 그 변화가 자기 현실적인 부분에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쉽게 이렇게 따라지지 않을 거라 하거든요. 그게 뭐 물리적인 거리든 물리적인 요소든 뭐 돈이든 그런 부분에서 자기의 베이스를 갖추는데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여러분과의 연애를 다시 할 정도의 에너지는 못할 거예요. 두 분이 정말로 뭐 금전적인 부분이든 아니면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어진 뭐 부분이든 간에 어려움이 있는 거라면 이분은 그런 부분에서 시도는 해볼 수 있대. 즉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결정을 못한 그 우유부단한 순간 동안에 시도는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현실적인 선택을 한다라고 나오니까 두 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가 분명하다면 아마 그게 끝일 겁니다. 이분은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크니까 이만큼 결정을 못 내린 거예요. 원래는 이 사람의 성격상 이성적인 부분에서 더 큰 선택을 화끈하게 했을 거예요. 빨리. 근데 감정이 남아있으니까 미적지근하게 계속 미룬 거예요. 본인 마음을. 여러분 입장에서 이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어떻게 할지 조언의 카드를 뽑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도 이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어요. 어느 정도 생각을 내려놓고 해야 할 것들에 집중하세요. 어차피 내가 지금 갑작스럽게 상황이 뭔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뭐 정말로 뭐 회사가 발령이 났어. 취직이 돼서 갑자기 얘가 바빠졌어. 뭐 별별 상황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라는 느낌이에요.
이건 내가 바랬던 게 아니었는데 하면서 그 갑작스러움에 너무 아, 내가 이렇게 더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흐르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는 거고, 고민은 하시되, 고민은 해보시되, 나를 자유로이 하는 그 상황 따라 가라. 태풍이 몰아치는데, 태풍 있는 쪽으로 갈 거예요? 아니면은 날씨 맑은 데로 갈 거예요? 내가 이 태풍이 몰아치는 그 바다로 배를 타고 나가고 싶어요? 아니면은 잔잔한 바다 쪽으로 나아가고 싶어요? 잔잔한 곳으로 가야죠. 굳이 태풍을 뚫고 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예.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도 자기를 지키는, 내 자리에서 내 거를 지키는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속상하고 서운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주변 사람들과 만나고 좋은 그런 안정적인 관계에서 내가 미래를 다시 찾게 된다, 미래를 다시 내다보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잘 한번 나를 가꾸고 나를 더 집중하고 나를 아껴주는 그런 울타리 사람들을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으로부터는 조금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선택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헤어진 그 사람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었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별 직후에는 일단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했을 거라고 보여지고 지금은 나도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 뭔가 새로운 시작이라든지 새로운 감정? 시작에 대한 에너지가 굉장히 크네요. 에이스 원드, 에이스 펜타, 에이스 컵 이렇게 다 줄줄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느낌에 새 출발, 새로운 감정, 새로운 시작, 새로운 거를 해야겠어, 의지 이런 것까지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지금 그 생각의 갈무리가 완벽하게 안 된 상태에 상처받는 게 싫어요. 두 분이 꼭 특별한 뭐 이렇게 나쁜 행동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람이 반복된 싸움이나 오해가 쌓이면 이게 나를 또 상처 주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오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사람이 좀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올 수 있다. 의심이 좀 많고 자기한테 이렇게 감정적으로 좋은 건 좋은 건데 이성적으로 이렇게 그걸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했을 거거나 했다거나 할 것으로 보인다. 아, 그렇네요. 일단은 지금 이 시작의 느낌이 여러분인지 아니면 새로운 사람에 대한 건지 뭐 다른 일일 수도 있죠. 근데 지금 본인은 자기 마음을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도 지금은 아직 본인의 마음을 잘 모르겠다고 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이 관계적인 부분에서 지금까지 흐름을 어떻게든 변화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은 분명히 있어요. 어떤 갈무리를 원해요. 갈무리와 시작을 이렇게 원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자. 자, 그럼 이어서 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한 감정. 여러분이 되게 매력적이래요. 너무 이쁘대. 근데 뭔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나를 힘들게 해. 너랑 있으면 참 좋았는데 내가 너한테 맞추고 그러는 것들이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사이는 끝난 거야. 이런 느낌이네요. 나는 너와 계속 가야 할지 미래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 너무 걱정, 스트레스가 많네요. 같이 있으면 즐거웠는데 막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너무 좋은데 정신없이 빠져들다가 이렇게 정신 차릴 때마다 여러분의 캐릭터가 자기보다 더 높았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매력 지수가 워낙 높았던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맞춰주게 되는 거지. 그러고 나서 느끼는 감정, 그러니까 정신없이 빠져들고 막 좋았을 거거든요. 근데
너무 좋았는데? 너무 좋아했는데 뭐가 문제였을까? 싸움. 너무 좋았는데 싸울 때마다 자기가 맞춰줘야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싸우고 헤어지고 서로 그 반복이 됐던 것 같아. 싸워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다가. 이런 느낌으로 관계가 이어져 나와서 자기도 여러분을 놓고 싶진 않으니까 계속 이렇게 붙잡아 왔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 사람이 마음이 큰 만큼 놓기가 쉽지 않다라고 나오는데, 현실적인 거에서 내가 뭘 놓으면 안 되는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 내가 여기서 뭘 원하는 것인가, 진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져요. 생각을 좀 오래 깊게 하고 있다. 고민을 좀 오래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좋아요. 여러분을 여전히 좋아하는 마음은 있지만 자기가 많이 희생했던 느낌을 간직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맞지 않았던 부분, 부딪히면서 느껴졌던 그 서로의 어려운 부분, 그런 것을 인지하고 있어요. 문제점이 뭐야 해서 딱 문제점을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좋아하긴 되게 좋아하지만. 자, 그럼 이 사람은 계속 여러분을 다시 만나려고 할까?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될까? 이 사람은 여러분과 만나는 것이 지금은 자기가 좀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벽 뒤로 숨었다? 불편하다? 이런 느낌이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곧 닥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이미 들어오고 있을 수도 있고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될까? 아니면 여러분을 만나게 될까? 여러분을 계속 마음속으로는 그리고는 있는데, 새로운 기회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될 것으로 보이네요. 새로운 사람은 뭔가 새로 시작이잖아. 딱 잡히는 거예요. 뭔가 해볼 만한 거야. 근데 여러분한테는 이미 할 만큼 했잖아요. 서로 둘 사이 오고 간 것들이 있잖아요. 기회가 있다는 걸 알면서 딱 잘라 지금 거절까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왜냐? 아직도 좋아하는 마음도 있고 어쩌면 결혼까지 진지하게 생각했다거나. 그래서 여러분과의 관계를 저울질하며 고민한다. 이분은 지금 운명이라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이게 다 이유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일어났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쉽지 않다. 마음이 있어도 이 사람 자체가 새로운 운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시즌이라 여러분한테 쌓여있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완벽하게 탈피하고 마음 다 터놓고 갈기가 어려운 것 같네요. 지금 재회운을 봤는데 다 상대방들이 좀 상처나 벽이 확실히 있네요. 어쩔 수 없나 봐요. 연인끼리 싸우다가 다시 만남을 고려할 때 마음을 다 터놓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상처받기 싫으니까. 이미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네.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 이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뽑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입장에서 이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입장에서 나를 지켜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나를 지키는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이쁘게 하고 나를 챙겨주고 그냥 이 사람과 다시 만나게 된다 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나를 꾸미고 나를 높이세요 라고 나옵니다. 자존심을 부리라는 게 아니라 나를 나답게, 나를 낮추기보다는 나를 챙겨주는, 보호하는 그런 성격으로 나와지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어떻게 행동할까, 그냥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보여주래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 만큼. 그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건 아니고 그리웠어, 보고 싶었어 할 말은 다 하시되 나를 높이는 행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회를 할 수 있을까? 재회운은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확실하게 끝을 내고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에요. 다시 만나신다면. 저 사람한테 지금 그 새로 들어오는 인연이 그냥 새로 들어오는 인연이 정확하지 않아도 그냥 연애운이 다시 상승하는 시기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 시기에 여러분이 맞춰 들어가면 다시 재회도 가능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둘 다 관계에서 약간의 뾰족함이 지금 드러나 있기 때문에 무엇이 서로를 위한 베스트인지는 진지하게 대화와 각자의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재회를 완벽하게 추천하기에는 재회는 분명 가능한데 좋아했던 마음이 크니까 또 얘기 시작한다면 또 빨리 될 수 있고, 다만 두 분 다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 이게 맞는 건지 확신이 안 가 하는 것을 만나면서 깨우쳐가는, 배워가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재회는 가능하겠는데 상대방의 연애운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상대방의 운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말고 다른 인연이 더 강할 수도 있다. 지금 존재하지 않는 인연이라 할지언정. 예, 그렇게 보입니다. 참고하시고, 예, 재회가 항상 쉽진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진중하게 대화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노력해 가시면서 새로운 관계 잘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